다시 두 번째 시간인데 x제곱은 a일 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x는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이때의 x를 a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구태여 인수분해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x제곱은 2가 되었을 때 다음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꿔서 얘를 x 플러스 루트 2에 x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라고 해놓지 않더라도 즉 지금 저 식을 갖다가 예를 들게 되면 이 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x 마이너스 루트 a와 x 플러스 루트 a는 0이라고 만들어서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인 경우를 따져서 이러한 해를 구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곱근이라는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x-a의 제곱이 b가 된다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얘를 전개해서 인수분해하여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제곱해서 b를 얻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친구는 플러스 루트 b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따라서 x-a가 루트 b이거나 아니면 x-a가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니까 따라서 x는 a 플러스 루트 b가 된다거나 또는 x는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풀이를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저런 풀이대로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에 3이었습니다. 그러면 x-1은 루트 3이거나 아니면 x-1은 즉 플러스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서 두 근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된다. 불가하죠. 반응이 안 됩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가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b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b는 0보다 크거나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 식의 구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기에서 무언가를 제곱해서 자 여기에 대전제는 x가 실수인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실수에서 1을 빼봤자 어차피 실수가 될 거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은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니까 이미 여기에서 이 식은 무슨 상태가 되냐면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즉 이쪽에는 절대 음수가 올 수가 없는 구조, 즉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기에 있는 숫자는 상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식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식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식들이 과연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걸 갖다가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다. 즉 완전 제곱식, 즉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결국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고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 제곱식이라기보다는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고,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했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완전 제곱식을 활용을 했어요. 그럼 저 꼴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런 친구가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근해 공식을 사용해도 근해의 그 모습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4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4를 더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의 마이너스 3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x-2의 제곱 이렇게 써질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7은 넘어가서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꼴을 형성할 수 있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근데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제 쓰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막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꼴로 변형할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과 1이 필요하고요. 내 맘대로 1을 더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풀리겠죠. 여기까지가 x-1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7은 넘어가서 7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정도만 찾아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필요한 숫자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해주시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은 존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면 x-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4분의 13이 넘어가서 4분의 13이 되겠다 하면 이런 식의 꼴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절히 변형하는 방법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차 방정식과 이제 그래프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그래프 대단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2차 방정식과 그래프라기보다는 2차식과 그래프 그리고 1차식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1차식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떠한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1차식은 그림으로 이제 표시했을 때, 즉 도식화했을 때 뭐의 형태가 된다? 직선이라는 도형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2차식과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2차식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포물선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어떤 2차식은 어떠한 포물선의 형태를 갖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2차 방정식과 그래프, 1차 방정식과 그래프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내용은 이제 1차 함수와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1차 방정식과 그래프에서 했던 얘기랑 별반 다른 게 없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3차식과 그래프가 되더라도 똑같고 4차식과 그래프가 되더라도 똑같고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은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포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과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선생은 ax 플러스 b. 그래서 얘는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이 지금 1차항입니다.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는 모습이고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요. 다항함수는 다 똑같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포물선이 되는데 이런 식의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포물선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게 중간에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얘가 되고 얘는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니까.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여기입니다. 2. 그럼 이 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거라고. 항상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게 되어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뭐 하는 그래프가 되냐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거지. 증가하는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가로 바뀌고 이 그래프는 증가에 있다가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얘기지. 즉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 항이 양수인지 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돼. 결국 얘도 두 가지의 개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얘가 돼도 똑같다는 얘기야.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되었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니까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라고 되어 있다라면 얘네들도 역시나 결정 요인이 누가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이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고. 즉 중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최종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형성이 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고 최종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의 개형이 발생하게 되겠죠.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도 역시나 똑같이 중간에 어떤 일들을 겪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의 그래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감소하는 모습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최종적인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건 역시나 A의 부호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의 함수가 나왔을 때는 A가 0보다 클 때, 감소하게 된다면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고 증가하고 있다면 A가 0보다 클 때가 되겠고 최종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면 A는 0보다 작을 때가 된다라는 거야. 5차 함수도 똑같고 6차 함수도 똑같고 다 똑같을 거란 얘기인 거야. 모든 다항함수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즉 최종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1차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던 하나의 전통 같은 거겠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포인트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포인트.
감소하다가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로 바뀌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 당연히 여기겠죠. 이쪽 부분을 가장 여기가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핵심,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도 배우진 않을 거지만 추론해 볼 수 있어, 충분히. 여기와 여기. 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니까 이 포인트가 얼마나 궁금하겠냐는 거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을 거란 얘기인 거야. 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이러한 포인트들에 잡혀 있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몇 학년이 되든 뭘 배우든 간에 그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면 분명히 저기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이건 중요하니까 체크, 이거는 꼭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등신들이 그러는 거고, 본인이 이제 공부량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안 해도 여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 선생님 저기 설명해 주겠네. 이렇게 미리 짐작해서 수업을 본인의 내면에서 이미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표면적으로 따라가는 형국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수학 공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그것만 계속 그냥 수동적으로 머릿속에 넣다가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다.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항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쪽을 잡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일단 이제 그냥 요 정도.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100차든 간에 똑같겠구나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2차 함수에서는, 2차에서는, 이 2차식의 그래프에서는 여기만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린 여기를 그리자고 한 거니까, 지금. 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두 그래프는 좌우가 대칭입니다. 즉, 얘를 기준으로다가 대칭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대칭을 만들어주는 기준. 우리는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축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린 뭐라고 불러주냐면 대칭축이라고 불러줘요. 즉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은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칭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왔죠. 이 친구는 y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당연히 x는 얼마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 얼마 이렇게 작성이 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몇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럼 이때 x는 얼마가 되냐면 너와 너를 봤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대칭축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냐면 두근의 합 얘기를 할 때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두근의 합에 2분의 1배가 된 상태인 거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거기에 2분의 1배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몇 개만 하고 그림 몇 개만 그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대칭축은 얼마가 되냐면 x는
1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그래프 그리기가 끝난 거야. 물론 여기다가 자동으로 1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값 정도는 구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끝난 거예요. 이 점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줄게요. 평행하게 여기 그어줘서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똑같아요.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있는데 축은 x는 2가 되고요. 2를 대입해 볼 수 있겠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게 그 2차 방정식을 2차식을 어떤 2차식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즉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 되고, 이때 대칭 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어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5에다가 2분의 20, 4분의 25에다가 4분의 25에 6이니까 4분의 49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49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그냥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식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두 가지의 모습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증가 감소가 바뀌는데 그 대칭축인데요. 대칭축의 방정식, 즉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되냐면 x는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냐면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이렇게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다 그렸다라고 보는 거야. 즉 위로 볼록하거나 이 두 모습을 위로 볼록하다 얘기할 수 있겠고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증가해 있거나 최종적으로 감소해 있는 이런 모습의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는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얘기했던 거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추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에 대한 얘기였죠. fx는 0이라는 식이 있다면 얘는 연립이 된 상태야. 이 식은 연립된 상태. y는 fx라는 것과 y는 0이라는 것이 연립되어진 상태다. 그럼 이 y는 0이 가리키는 게 x축이 되겠고 얘가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무슨 도형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도형이 되겠다. 그러면 연립을 했을 때의 목표는 이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이게 연립한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얘의 해를 구하게 되면 얘도 도형이고요. 얘도 x축도 결국은 직선이니까 도형이겠죠. 도형과 도형의 뭐를 구하게 되는 거냐면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두 도형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참 모습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면 얘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0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 방정식의 뭐가? 해가.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은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교점. 너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야. 다시 x 플러스 1은 4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1과 y는 4라는 도형, 두 도형의 교점에 대한 얘기야. 이 방정식의 해는 그러면은 이 두 도형을 그려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고 x축이 있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라 y는 4라는 것과 만난대. 그럼 y는 4면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래서 요 교점의 x좌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얘는 기울기가 1짜리야.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요 길이가 현재 4니까 요 길이도 4가 돼야 되겠고 1에서 4만큼 가면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곳의 해가 3이 나오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저게 1차가 아니라 2차가 되더라도 결국은 내용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일단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2차 함수의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저 그래프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니어서 중요한 이렇게 연립된 상황에 방정식과 관련되어진 상황에 대한 얘기만 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저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x제곱이란 게 있다. 이렇게 해보면 내가 자 다시 우리 오늘 수업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x제곱은 a. 자, 여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도형과 y는 a라는 도형의 교점에 대한 얘기야. 얘의 누구가? 해가 얘의 해가 얘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해에 대한 얘기, 요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0 대입하면 0 나오죠. 이게 x제곱이라는 친구야. 근데 우리가 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예. x축에 평행하면서 0짜리를 우리는 x축이라 불러주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불러주는 이름이 우리는 x축이다라는 것. 그리고 x는 0이죠, 얘는. 그러니까 얘가 요 0은 사실 무슨 0이냐면 y는 0이고요. 얘는 x는 0이라는 것이죠. 그 x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러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y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x는 0이라는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y축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저 도형을 갖다 우린 뭐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냐면 x축이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y는 a라는 선이 있습니다.
저건 x축의 평행한 선이죠. 따라서 y는 a라는 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선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인데 a가 여기를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여기에 몇 개가 생기냐면 두 개가 생기죠.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가 누구랑 똑같다? 얘의 해랑 똑같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까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활용해서 여기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구하는 거야. 그게 뭐가 됐냐면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루트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a라는 것이 꼭 저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a가 이게 0일 때가 되겠죠. 그럼 요 점 하나 나옵니다. 0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만약에 교점 x좌표가 자 이렇게 됐을 때 a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a라는 도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이것은 a가 0일 때 이것은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러네요. 얘가 양수인 건 괜찮아요. 얘가 0인 것도 괜찮아요. 0 하나 나오죠. 근데 얘가 음수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교점이 당연히 안 생기는 거고 해도 생기지 않는 거야. 교점이 안 생기고 해가 생기지 않는 거지. 왜? A가 음수면은 만남이 안 생기잖아. 그렇지?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단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있고 제곱근 중 실수는 항상 두 개가 있고 0의 제곱근 중 실수는 0으로 한 개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음수의 제곱근 중 실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지금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새로워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알아나간다는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배워서 새로운 거를 막 학습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것과 현재의 배우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연결하는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 고리를 배우고 있으며 그걸 연관지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게 사실상 이러한 그래프와 그래프, 도형과 도형의 교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풀어보면 항상 모든 것은 그림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x제곱이 2가 된다 라고 하면 x제곱이 이렇게 지나갔어. 2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네. 그럼 교점의 좌표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x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면 그냥 제곱해서 음수 안 되는 건데 뭐. 제곱해서 음수 될 수 없지. 그러니까 x는 없어. 이렇게 하면 바보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는 따박따박 그림이 지나가셔야 되는 거야. 스치듯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야. x제곱이 여기 있었고 마이너스 3과 만나는 포인트 없네. 그러니까 해가 없음.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아가는 생각과 이거는 항상 스치듯이 그래프는 항상 그래프와 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는 머릿속을 스쳐가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럼 무수히 많은 단지 그냥 문제를 풀어서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데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해내고 명확하게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이제 뭐 거의 다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상황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 더,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상황을 만났다 라고 한다면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y는 0이 있었을 것이야. 그럼 얘네들의 무슨 좌표냐면 교점의 x 좌표가 요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의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2차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근이 저렇게 해가 두 개 나오는 상황도 있었고 없는 상황도 있었고 하나만 나오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세 가지 상황이 연출이 될 거야.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일 수도 있고요. 요 방정식의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란 얘기가 되고 해가 교점의 x좌표니까 교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되겠고 얘는 x는 알파와 베타가 되겠고 얘는 없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포물선이에요. 자,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로 깔고 갈게요. 그냥 크나 작으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위로 볼록하나 아래로 볼록하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런 그래프가 되었대. 그랬을 때 X축이 지나가.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래요. 해가 두 개란 얘기는 교점 X좌표가 두 개란 얘기야. 그러면 만나는 두 점이 있대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러면 그 한 점이 알파고 한 점이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상황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얘는 X축 교점이 하나여야 된대. 그럼 X축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교점이 하나냐? 그건 아니지.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지만 요 점을 알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X축과의 만나는 상태가 얘는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니까 다음에 포물선과 X축은 만날 수 없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만나지 않겠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해가 없는 상태, 해가 하나 있는 상태, 해가 두 개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게 이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죠? 요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하려고 했던 그 얘기가 이제 네. 분명히 이 축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 축은 정체가 대칭축이라고 얘기했어. 대칭축. 대칭축이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이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거는 명확하게 포물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준선이 되겠고 얘를 이 밖에 요 도형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쪽이 대칭이니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정가운데가 되겠지. 그럼 요 점은 가운데 점인 중점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럼 중점이면 여기는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을 반으로 나눈 게 되겠지. 중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의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a분의 몇이 나오는 b가 나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래프의 축이라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싹 다 그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과 얘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과 정확하게 다 일맥상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정리 잘 하시고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프와 함께하는 다항식의 세상은 굉장히 당분간은 우리한테 중요하게 언제까지 한 고3 때까지 고2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니까 이러한 기초가 정확하게 잘 다져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추후에 무언가를 배워나가면서 살을 붙일 때 어렵지 않게 살을 붙여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그래프라는 것이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에 대한 의심이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인정이란 말이야. y는 x 플러스 1, 이거를 그릴 거야. 그럼 1 넣으면 2 나와요. 2 넣으면 3 나와요. 요런 점들을 이어주다 보니까 선이 되었다. 사실은 이어준 게 아니죠. 1.1도 들어가면 2.1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개 많이 모여서 직선이 되었다. 그래, 뭐 그것까지는 알겠다는 거야. 그래,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그래,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범주라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지. 그래, 인정. 오케이, 알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x제곱이란 걸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나와. 마이너스 2일 때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오죠. 0 넣으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지.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 뭐 이것도 인정. 그럴 수 있었나 봐.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5x 빼기 1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럼 이걸 다 계산했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점을 다 찍어서 이어준 건가? 그 점이 많이 모여서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 오케이. 일단 그게 첫 번째라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의심. 여기에 대한. 그러면 설마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도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얘가 4차라면 그걸 다 계산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걸 다 해본 걸까? 그래서 이거를 모든 식을 다 해보고선 규칙을 찾은 걸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들은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인 거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한 짓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식들을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ax 플러스 b는 0이야. 그럼 여기에서 x축이 있죠. ax 플러스 b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모른다고. 이렇게 되는 줄 어떻게 알아? 점을 다 찍어봤겠냐고. 그렇진 않지. 그러면 0 될 때가 언제인지 찾아보자. 0이 될 때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야. x가.
그럼 얘는 0이 돼.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양수가 돼.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야. 여기가 큰 쪽이거든.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오른쪽이니까 큰 쪽이죠. 이때는 함수값이 양수가 돼. 이 식의 값이 0보다 커져.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쪽에 생겨. 이쪽 영역에 생겨.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x가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아져. 물론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예요. 여기 이렇게 생겨. 그럼 이쪽과 이쪽에 생기는 뭐냐면 직선이야. 직선. 자, 왜 직선이냐면 변화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이야. 변화량이 일정해. 증가하게 되면 증가량이 일정하고 감소하게 되면 감소하는 량이 일정해. 그 증가량이 일정하지 못하면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정비례 반비례를 통해서. 증가량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곡선이 된다고 배웠거든. 근데 얘는 직선이야. 왜? 증가량 감소량이 일정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을 통과하는 어떠한 직선의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길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건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될 거라는 것도 약간의 추론이고 그래프가 여기를 기점으로다가 양쪽이 오른쪽에서 양수, 왼쪽에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요렇게. 여기 부분의 모습만 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양수, 음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의 모습만 추론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근데 얘는 변화량이 일정하네. 증가율이 일정하니까 그냥 쭉 똑바로 가겠구나 이거고 쭉 똑바로 가겠구나 이런 얘기야.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 부근의 양수, 음수만 얘기하고자 함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x-1은 0이야. 그럼 x-1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야. 직선인지 모른다고 얘가. 1. 1을 기준으로다가 x가 1보다 크면 얘가 양수가 됩니다.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돼요. 1보다 크면 양수,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길 이런 모습으로 통과할 거란 얘기인 거야. 통과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3에서 0이 돼. 근데 x가 3보다 커지잖아? 그럼 음수가 돼. 3보다 커지면 음수야. 3보다 작아지면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 통과하는 모습이 이렇게 통과할 거라고, 여기를.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면 아니야.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되니?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얘기도 해보는 거지.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있었을 때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알파에 x-베타는 0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x-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뭐 인수분해가 안 되던가 할 거야. 그럼 어쨌든 그 경우는 제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야. 그럼 얘의 모습은 포물선이 있었는데 여기가 알파와 베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건 아까의 내용이고 다시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알파와 베타야. 즉 식을 봐야 돼요.
요 식은 알파일 때 0되고 베타일 때 0돼. 그래서 알파에서 0이 되고 베타에서 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x가 알파보다 작아. 얘가 알파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죠. 얘가 알파보다 작으면 얘 당연히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죠. 즉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양이었죠. x가 알파보다 커져. 그러면 얘는 양수죠. x가 알파보다 커지고 베타보다 작아져. 양수죠. 베타보다 작아지면 얘는 음수죠.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선 음수죠. 베타보다 커져. 그러면 얘는 양수죠. 양수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 근처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돼. 베타 근처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돼. 자, 얘는요. 축이 이렇게 있었고요. 알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근처의 모습만 볼 거야. 알파보다 x가 작잖아요. 그러면 음수죠.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죠.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양수. 얘가 알파보다 크잖아요. 양수 제곱하니까 양수죠. 어차피 양수. 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야. 양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런 모습. 알파에서 0이 딱 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그 모습이라는 걸 그 근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근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막 미친년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럼 연결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 뾰족해지지 않아요. 여기 직선이 아니니까. 왜? 곡선이야 얘는. 왜? 직선만 그러니까 1차식만이 오로지 1차식만이 증가하는 비율과 감소하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 했잖아. 그럼 1차식이 아닌 다른 모든 식은 증가량과 감소량이 일정하지가 않다고. 그럼 곡선의 형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곡선, 이쪽도 곡선이 되니까 여기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론. 어차피 쭉 증가하고 어차피 쭉 증가하니까 커지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게 어찌 보면 정해진 개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정해진 개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프가 아까는 교점의 의미, 방정식이 축과 갖는 교점의 의미, 교점의 x좌표가 그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프는 결국 두 가지 개형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여야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제일 큰 건 뭐냐면 3차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3차도. 자, 예를 들어서 3차식이니까 2차식은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어졌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졌거든요. 그럼 이러한 3차식은 1차식 3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 줬을 때 알파보다 작으면 음이니까 음이야. 감마보다 크면 양이니까 x가 감마보다 크면 양이니까 이쪽에 감마보다 큰 쪽은 양이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으면 얘만 양, 얘는 얘는 이니까 음이니까 양이 되는 거야. 베타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으면
베타보다 크니까 양 음이 되는 거지. 감마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음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알파 근처에서 알파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 베타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 감마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지랄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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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졌겠구나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든 간에 다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별거 아닌 간단함으로써 간단하진 않죠. 사실상 그저 간단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 2차 방정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래프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는 다 얘기를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중등 3학년 정도면은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개념을 이 정도까지는 좀 확립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려봤는데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웬만큼 설명이 다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차도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의 모습을 갖게 되는지 또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2차 방정식 파트가 모든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뭐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뭐 문제 풀면서 그때 이제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가장 굵직한 맥락에서는 전부 다 최대한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뭐다 설명을 어쨌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